그리고 PLC는 컴퓨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뒤에 베이스 백 파넬이 있고요. 이제 슬롯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조립을 하더라도 비디오 카드 꽂는 슬롯이 있고 사운드 카드 꽂는 슬롯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베이스 파넬에다가 필요한 모듈을 구입해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을 꽂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CPU라든지 입출력 모듈들을 요 각각 슬롯에 꽂아서 쓸 수가 있고, 또 중형 PLC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있는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 베이스를 추가로 더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무한대로 확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CPU마다 확장할 수 있는 베이스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에다가 모듈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꽂아 놓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미쓰비시 멜색 시리즈인데, 지금은 현장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IQ-R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그거 이전 세대예요. 이거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요. 여기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외부에 있는 기기한테 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라, 앞에 보시는 CPU라든지 이 뒤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해주기 위한 파워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기기를 연결을 한다든지 하는 건 별도의 전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원은 오로지 여기 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을 위한 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모듈이 있고요. 근데 이 CPU 모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결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기는 Q 시리즈 03 UD2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려면은 Q03인데 03도 있고 뭐 04, 뭐 12, 25 이렇게 시리즈가 올라가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 성능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크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상태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LED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 커버를 이따가 같이 열어볼 건데 지금 열으셔도 되고, 커버를 열어보시면은 메모리 카드를 꽂는 슬롯하고 CPU를 리셋시키는 레바 같은 것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통신 포트하고 이더넷 통신 포트가 있는데, 요즘 것들은 거의 다 이더넷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다운로드 케이블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더넷만 연결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CPU랑 통신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거의 이더넷 포트가 없고 RS232 통신이나 USB 통신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입력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입력 모듈에다가 스위치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입력 모듈은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입력 모듈은 디지털 신호만 받는 거예요. 1, 0만 받는 거지 전압 신호라든지 이런 걸 받는 건 아닙니다. 전압 신호 받는 건 별도의 모듈이 따로 있어요. AD 카드라고 해서 AD 모듈을 연결을 해야만 전압 신호라든지 전류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입력 모듈 신호는 온오프 신호만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중에도 용량형이라든지 근접 센서들, 이런 온오프 신호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출력 모듈도 마찬가지로 온오프 신호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간단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주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듈, 개수는 총 4개인데요 종류로 따지면 이 모델 네임이 똑같죠. QX80으로 해서 모델 네임이 같고, 뒤에도 QY라고 해가지고 모델 네임이 같습니다. 동일한 모듈인데 점수가 요게 하나에 16개의 스위치를 연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교육 목적상 그 어드레스 할당 이런 것 때문에 모듈을 2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이런 거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32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32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64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 목적상 16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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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점짜리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개별부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 파워 서플라이 커버 열어보시면 직접 열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220V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터치하지 마시고요. 커버 직접 열어보셔도 됩니다. CPU도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추가로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메모리 카드 없이도 이 CPU 안에 기본적인 메모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추가로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SRAM 카드라든지 플래시 카드 같은 거를 사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을 올려 보시면 되는데, 옆에 파워 서플라이 밑에 파워 스위치 있거든요. 전원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현재 CPU에 문제가 없으면 모드가 이렇게 초록색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밑에 CPU에 런도 원래는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런에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CPU가 연산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요. 런에 불이 꺼졌으면 CPU가 연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은 레버가 있거든요. 그 레버 가운데다 놓으시면은 이 불이 꺼져요. 여기 있는 이 레버, 이거를 스탑에다 놓으시면은 런에 불이 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다시 런으로 하면은 또 돌아가요. 이게 런 스탑 스위치인데 제조사마다 이거를 이렇게 레버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열쇠로 해놓은 장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스탑에다 놓으면 기계 장비가 쓰니까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열쇠로 이렇게 런 스탑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CPU에 연산을 하다가 에러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다시 로딩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게 리셋 기능인데, 이 미쓰비시 Q 시리즈는 레버를 왼쪽으로 2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우는 게 아니고요, 연산을 했는데 연산 중에 에러가 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메모리상에서 날려버리고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다시 메모리에 로딩 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전에 이 PLC를 다뤘던 사람들이 벌써 프로그램을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다시 로딩이 된 거예요. 리셋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런하면 다시 런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여기를 자주 보셔야 돼요. 나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했는데 얘가 뭔가 좀 반응이 없다. 그럼 얼른 런의 불을 보시면 됩니다. 런의 불이 일단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에러가 빨간색으로 점등이 되어 있는지를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파라미터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CPU에 문제가 있어서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상이 있다. 그럼 CPU 모듈부터 쳐다보시면 돼요. 런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나 들어와 있지 않나, 그거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PLC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 CPU 모듈 아래쪽에 손을 넣어보시면은 뭐가 볼록 튀어나온 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뭔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여요.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커버 때문에 걸려서 지금 열지를 못해요. 거기 배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여기 BAT에 불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갈아달라고. 근데 그 배터리가 하는 역할은, 전기가 만약에 이 기기를 다루다가 전기가 나갔으면은 유지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유지해야 될 것들. 네, 그러한 것들, 순시정전이 일어났든지 그런 경우에 데이터 보관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 안에 또 RTC라고 해가지고 시계가 내장이 돼 있어요. 따로 전원이 꺼져도 시계가 또 틀어지면 안 되니까 RTC라는 시계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그 시계를 돌려주는 역할로서 배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 모듈, 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직접 스위치, 센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스크류볼트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 있죠? 이 커넥터에서 위쪽에 기판으로 해가지고 커넥터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선을 통해서 뒤쪽에 커넥터가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이걸 0번 슬롯이라고 하는데, 0번 슬롯에 16개의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스크류 볼트가 있고요. 그것을 1대1로 이쪽에 매칭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여기서 그냥 쭉 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연결을 못하고 이쪽에 연결하게끔 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 박스가 여기 있는 입력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선을 그렇게 빼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모듈은 1번 슬롯이죠.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슬롯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명칭을 부르는데, 여기 1번 슬롯은 그 다음에 있는 16개, 요거 컴 제외하고요. 16개의 접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모듈은 오른쪽에 노란색 16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3번 슬롯은 이렇게 16개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죠. QX80 모델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Y단자 터미널을 물려가지고, Y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 터미널을 물려가지고 스위치 연결하고, 이렇게 SMPS라고 하는 DC 전원 모듈을 연결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 입력 주게끔 회로를 배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이따가 바나나 잭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SMP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 옆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는
그 모듈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 외부에서 쓰는 전기는 별도로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C 전원을 DC 24V로 만들어 주는 거고, 일반적으로 PLC에서는 12V 또는 24V 전원을 사용해서 입출력을 구현을 합니다. 이유는 릴레이 제어반 자체가 24V로 되었던 까닭도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사용하던 제어반을 PLC로 그대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24V 전원 체계를 갖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걸 보면은 이게 24V 전원이 이쪽에서 나오게 되면 회로로는 요거죠. 기호로는 이렇게 DC 전압을 표시를 하고요. 플러스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스위치가 동일한 겁니다. 기호가.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전기가 이렇게 단자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단자가 이 모듈 안에 있는 단자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에는 포토커플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ED고요. 반대편은 LED에서 빛이 나오면 그 반응을 하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전송이 되면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것을 따져가지고 0이냐 1이냐 이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값을 CPU가 읽어가기도 합니다. 이 뒷부분에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포토커플러로 구성한 이유는 CPU는 5V 내지는 3.3V를 사용을 해요. 근데 외부 전원은 24V이기 때문에 24V 전원을 다이렉트로 어떤 전선의 형태나 그런 형태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게 되면 안에 있는 IC가 다 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포토커플러로 신호를 전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빛으로 전달을 하면 쇼트나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안쪽에 어떤 부하상으로 타거나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포토커플러로 이렇게 구성을 해놔요. 오른쪽에는 실제 16개, 지금 요거는 하나만 제가 그려 놓은 거고, 이런 포토커플러가 16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듈은, QX80 모듈은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LED만 켜게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빠져나와서 0V로 흘러 들어가고, 반대편에서는 여기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어가지고 빛이 발생이 되면은 이 부분의 전압이 0 또는 1로 변경이 됩니다. 그 값을 CPU가 읽어갈 수 있도록 입력 모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토커플러 구조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모듈에 따라서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중요한 거냐면은, 한쪽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다이오드, 즉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무조건 이 화살표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릅니다. LED도 다이오드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컴 단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QX50 모듈 같은 경우에는 포토커플러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LED가. 그래서 컴을 이 모듈과 같이 컴 단자, TB18번 단자처럼 이 단자를 공통 단자, 커먼 단자라고 하는데, 이 커먼 단자를 요 QX80 모듈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써야 되지만 이 QX50 모듈은 플러스를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따라서 안에 이 컴 단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랑 반대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LED가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센서 사용하는 용도도 변경이 됩니다. 근접 센서는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어떤 기술 서적이나 설명에서 많이 좀 헷갈리게 설명이 나오는데, 센서 자체가 NPN형 센서, PNP형 센서가 있어요. 근데 왜 NPN형, PNP형으로 나누냐면은, 이게 센서 내부 회로도인데 센서 내부에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랜지스터가 NPN 트랜지스터면은 NPN형 센서라고 부르고요.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PNP 타입이면은 PNP형 센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센서의 형이 바뀌는 거고요. 가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이런 모듈을 가지고 얘가 NPN 타입이다, PNP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는 NPN이나 PNP
어떤 트랜지스터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여기는 단순히 LED만 있는 거고, 마이너스 커먼형이냐 플러스 커먼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던지, 또는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싱크라고 합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싱크 타입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는 반대로 이 단자에서 전류가 빠져나오는 거, 그거를 소스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QX80 타입은 싱크 타입이에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단자로 전기가 들어가게끔 되거든요, 스위치를 누르면. 그래서 이 타입은 싱크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 싱크 타입에 연결할 수 있는 센서는 PNP형 센서가 되는 거죠.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PNP 타입의 센서거든요. 이게 PNP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그려놓은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모양이 다르죠. NPN 타입은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끔 그 기호를 그리고요. 전류가 흐름이 이렇게 흘려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PNP 타입은 이게 PNP 트랜지스터인데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듈이 마이너스 커먼 타입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 안에 있는 전류가 흘러가는 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작이 되었을 때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하가 PLC의 이런 부분이 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류가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흑색이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커먼에는 PNP 센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소자 때문에. 이런 소자들 때문에 마이너스 커먼에는 PNP형 센서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NPN형 센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커먼에,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플러스 커먼에 연결을 해야만이 LED를 통해서 센서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요. 센서가 작동이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명확히 알으셔야 될 게, 센서가 NPN 타입과 PNP 타입으로 나눠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마이너스 커먼이나 플러스 커먼에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선식 센서를 연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3선식 센서를 연결할 때는 내부의 트랜지스터 때문에 입력 모듈이 마이너스 커먼이냐 플러스 커먼이냐를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출력기기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QY10 모듈은 내부에 릴레이로 되어 있어요. 릴레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AC 전원을 사용해도 되고 DC 전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전원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점은 기계적인 접점이기 때문에 온오프 하는데 매우 좀 느리죠. 온 타임이 대략 20ms, 오프 타임이 20ms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빨리 온오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온오프를 할 수가 없어요. 기계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릴레이 모듈 말고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냐, 뭐 트랜지스터 모듈도 있고 트라이악 모듈도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선만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별도의 외부 전원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플러스에서 이제 지금 램프죠. 플러스에서 램프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고, 전류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PLC 프로그램에서 해당 단자에 신호를 주게 되면 릴레이가 작동을 합니다.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은 전기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램프가 켜지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제가 그려 놓은 거고요. 이런 릴레이가 QY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매뉴얼에 이렇게 릴레이 모듈은 AC도 쓸 수 있고 DC도 쓸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전원을 다 모두 그려놔요. 근데 DC만 쓸 수 있는 모듈은 DC만 그려놓고요. AC만 쓸 수 있는 모듈들은 AC만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가 총 16개가 우리 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 그려놓진 않고요. 1번 그려놓고 16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번부터 16번까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그려놓은 모습을 제가 캡처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출력 모듈의 타입인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릴레이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원을 AC, DC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DC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안에 트랜지스터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모스펫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DC 전원. 요 안에 있는 반도체 소자 때문에 출력 모듈의 컴 단자가 마이너스로 정해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크 타입이 되고요. 단자를 통해서 부하를 거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싱크 타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반대예요. 이 안에 있는 소자가 잘 보시면 모양이 게이트 부분의 모양이 요 부분이 틀리죠. 소자가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컴 단자로 전류가 들어가고요.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단자에서 전기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얘가 소스 타입의 트랜지스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DC 기기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장점은 릴레이 타입에 비해서 속도가 약 20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온오프 타이밍을 얘는 1mm 안에 온오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상으로는 아랫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전류 용량으로 보면은 위께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계를 설치하거나 장비를 설계를 하는데 AC, DC 전원을 모두 사용을 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릴레이 타입을 선정을 하시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 굳이 뭐 이렇게 전원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DC만 사용할 것 같다. 그럴 때는 트랜지스터 모듈을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속도면이나 내구성 면에서 트랜지스터 모듈이 더 좋기 때문에 아래 걸 사용하시면 되고, 전원을 AC만 쓸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트라이앙 모듈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 트라이앙 모듈은 반도체 소자인데 AC 전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듈을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따온 이미지인데 설명을 잘 해놓은 이미지길래 제가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선을 직접 이제 하실 거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포토커플러가 입력 모듈에서 작동을 하고, 이 포토커플러에서 빛으로 신호를 전달받게 되면은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 포토 트랜지스터가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CPU는 그 메모리 값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지금 이제 15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15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메모리 값이 1이 되는 거죠. 이 메모리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 값이 1이 되면 이 부분을 A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A 접점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스위치가 눌리게 되면 여기 있는 메모리가 1값이 되는 거고요. 이 메모리가 1값이 되면은 동일한 위치의 프로그램이, 이건 이제 B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로그램을 직접 해가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연산에 의해서 코일 값이 작동이 되면 해당 메모리, 여기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메모리 값이 1로 바뀌는 거고요. 이 메모리가 1로 바뀌게 되면은 출력 모듈에 신호를 줘서 전기가 흘러가게끔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PLC 제어가 되겠습니다.